안녕하세요. 메디치가 두 번째 이야기, magnifico로 알려진 로렌조 데 메디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uante bella giovinezza che si fugge tuttavia. Chi vuol esser lieto sia, di doman non c'è certezza. 로렌조가 쓴 바쿠스의 노래에 나오는 첫 문장입니다. 15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현실과 고전을 넘나들며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알았지만 이탈리아 속어 단테와 페트라르카 보카치오의 언어로 많은 시를 남기죠. 바쿠스의 노래는 1490년 죽기 2년 전에 쓴 시입니다. 로렌조는 인문학자며 시인이었고 메디치 사업체의 총수였으며 숱한 예술가들을 후원했던 인물이었죠. 그의 삶에서 시는 20살에 피렌체의 실세가 되어 고단한 짧은 생애를 버틸 수 있게 해준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인으로서가 아니라 정치가, 은행가, 후원자로 살아야 했죠. 15세기에 들어와 피렌체는 양모 산업과 금융업이 크게 발달하면서 성공 가도를 달립니다. 메디치 가문은 성공적인 이 두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유럽의 메트로폴리스로서 피렌체 발전에 크게 기여하죠. 1464년 피렌체 시민들의 국부 코시모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 피에로에게 눈길이 쏠립니다. 그는 메디치 가문의 유전병인 통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죠. 피에로는 통풍으로 대외적인 많은 활동은 하지 못했지만 외교에 능해 프랑스 왕실과 협의하여 메디치 문장에 프랑스 왕실을 상징하는 청색 바탕에 금색 백한 문장을 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자수성가한 가문으로서 메디치는 나름의 열등의식이 있었던 거죠. 피렌체의 토호 세력들은 그런 메디치를 견제했고요. 이에 로렌조는 집안의 명예를 위해 로마의 귀족 가문 출신 클라리세 오르시니와 정략 결혼을 합니다. 오르시니 추기경의 조카며 로마의 명문가에서 이름난 클라리세를 아내로 맞아들인 거죠. 어머니 루크레치아 또르나부오니가 직접 로마로 가서 며느리감을 찾았답니다. 로렌조와 클라리세는 10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하지만 그닥 행복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다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이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1469년 아버지 피에로는 통풍으로 사망하고 20살의 로렌조가 실질적인 피렌체의 통치자가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당시 피렌체의 정치는 외견상 공화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디치가는 겉으로는 정치를 하지 않지만 실제는 메디치 궁에서 피렌체의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최고 절정기가 로렌조 데 메디치 시절이고 르네상스의 최고 절정기였습니다.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 보티첼리의 그림 한 점을 보겠습니다. 박사들의 방문이라는 제목의 이 그림은 메디치가에 헌정된 것입니다. 보티첼리가 메디치가의 후원을 받고 있었지만 그림을 의뢰한 사람은 가스파레 디 자노비 델 라마였습니다. 그는 피렌체 금융인 길드의 중개상이자 메디치가에 잘 보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여기에서 3명의 동방 박사들은 사망한 메디치 가족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분은 코시모 국부고 무릎을 꿇고 있는 두 사람이 그의 두 아들 피에로와 조반니입니다. 조반니는 아버지 코시모보다 한 해 일찍 사망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죠. 그래서 제가 연도를 적었습니다. 그림을 그린 연도도 바닥에 적은 이유입니다. 무너진 담 위에는 새가 한 마리 있는데 죽은 사람의 영혼을 상징합니다. 서 있는 인물들을 보면 오른쪽 그룹에서 박사들 옆에 검은 망토를 입은 로렌조의 동생 잘생긴 줄리아노가 있죠. 그 뒤에는 메디치가와 연결된 스트로치가와 또르나부오니가 사람도 한 명씩 있고 그 앞에 로렌조에게 그리스어를 가르친 조반니 아르지로블로가 있습니다. 끝에서 주황색 옷을 입고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은 로렌조의 친구이자 30대의 보티첼리 자신입니다. 왼쪽 그룹으로 가면 코시모 바로 뒤에 모자를 쓰고 서 있는 사람이 로렌조 마니피코입니다. 뒤에는 로렌조와 함께 했던 인문주의 학자들이 있죠. 바로 뒤에 허리를 굽히고 있는 사람은 루이지 뿔치고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은 조반니 피코델라 미란돌라와 아뇰로 폴리치아노입니다. 로렌조의 성장과 다른 가문들의 견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로렌조에 이르기까지 1400년대 3대에 걸친 메디치가의 통솔은 피렌체 공화국을 이끌었고 예술적 혁명의 시기였습니다. 메디치가는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고 예술가들은 작품을 완성하고 그것이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권력이 됩니다. 대를 이은 투자인 셈이죠.
그것을 성 로렌조 대성당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피렌체에서 가장 오래된 기념비적인 이 건축물은 송두리째 메디치가의 것이 되었습니다. 로렌조는 카레지에 있는 메디치 본가에서 태어나 코시모가 바로 거기에 설립한 플라톤 아카데미아에서 인문학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20살에 피렌체와 메디치가의 운명을 손에 쥐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었죠. 할아버지에 의한 인문학적인 교육은 그를 모든 면에서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으로 가문의 안정을 찾고 기관을 만들어 예술가와 지성인들을 양성하며 교회와 관계를 돈독하게 합니다. 모르간테의 저자 루이지 불치의 친구기도 했던 어머니 루크레치아 투르나보니는 로렌조와 그의 동생 줄리아노 형제에게 지극한 사랑을 쏟습니다. 일설에는 어머니도 신이었다고 합니다. 그전 피렌체 주변의 공국들 중 우르비노의 공작 페데리코 몬테펠트로는 시스토 4세의 요청에 따라 피렌체를 위협합니다. 이 그림은 바티칸 피나코테크에 있는 시스토 4세 델라 로베레가 플라티나를 바티칸 도서관장으로 임명하는 멜로조다 포를리가 그린 그림인데 등장인물들은 모두 시스토 4세 가족들입니다. 시스토 4세는 1477년에 34살 된 조카 지롤라모 리아리오를 피렌체의 군주로 만들려고 합니다. 로렌조의 자리를 치고 들어오겠다는 거죠. 로렌조의 생애에 가장 큰 충격을 준 빠찌가의 음모입니다. 이 일은 1473년부터 시작됩니다. 시스토 4세는 조카 지롤라모 리아리오를 피렌체 접경 지역에 있던 이몰라의 군주로 임명합니다. 거기에는 30두카토라는 거금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디치가를 적대시하던 프란체스코 살비아티를 피사의 대주교로 임명하고 차차 피렌체로 자리를 옮기도록 합니다. 이에 로렌조는 시스토 4세가 요청한 돈을 거절하죠. 자신과 거래하는 은행에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시스토 4세는 메디치 은행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빠찌 은행에 대출을 받습니다. 빠찌 은행은 경쟁 가문인 메디치 은행에 계속해서 밀리고 있었고요. 결국 시스토 4세의 야심과 빠찌 가문이 바라는 것은 메디치 가문의 몰락입니다. 로렌조와 줄리아노를 암살하려는 계획은 시스토 4세 라인에서 정보를 주고 빠찌가에서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음모자들은 1478년 4월 26일 부활절 대축일 미사가 거행되는 꽃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서 두 형제를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 자리에 두 형제가 올 거라는 정보가 있었고 동생 줄리아노는 암살자의 19군데 칼을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하지만 로렌조의 암살은 실패로 끝나죠. 로렌조는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피렌체 시민들은 분노하며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을 모두 처형합니다. 피사의 대주교도 처형되죠. 우르비노의 공작 페데리코는 피렌체 외곽을 포위하고 있던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시뇨리아 군과 광장은 처형자와 분노한 시민들로 들끓습니다. 당시의 처형 장면을 다빈치가 대생으로 남기죠. 그림의 가장자리에는 음모자의 복장과 인상착의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로렌조로 하여금 또 하나의 막중한 임무를 완수하게 합니다. 바로 피렌체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로렌조는 피렌체의 안정을 위해서 장화반도의 다른 세력들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피렌체 안에서만 잘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스토 4세는 피사의 대주교와 암살에 가담한 일부 사제들을 처형한 죄를 물어 로렌조를 파문하고 나폴리, 밀라노 등과 함께 동맹을 맺어 피렌체를 고립시킵니다. 1478년 말까지 주변 공국의 모든 군대가 피렌체를 중심으로 집결했고 토스카나는 전쟁터가 됩니다. 피렌체를 구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이에 로렌조는 포악하다는 나폴리의 페르디난도 1세를 만나러 혼자 길을 떠납니다. 일설에는 낮에는 여느 여행자처럼 편안한 모습이었지만 밤이면 피렌체와 메디치가의 운명에 대한 고뇌로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한 달간의 여정 끝에 나폴리에 도착해서 페르디난도 1세와 담판을 짓고 동맹을 체결하고 돌아옵니다. 페르디난도 1세와의 동맹은 피렌체를 포위하고 있던 다른 지역의 군대까지 모두 철수하게 합니다. 피렌체 시민들은 성공적인 외교를 하고 돌아온 로렌조를 만니피코라고 부릅니다. 위대하다, 훌륭하다는 의미의 형용사죠. 곧 그것은 그의 이름이 됩니다. 이후 로렌조는 문화정치를 합니다. 1480년 시스토 4세가 이제 막 지은 시스티나 소성당의 장식을 위해 피렌체 예술가들을 문화사절단으로 파견하죠.
피렌체 예술가들은 그림 속에서 힘으로 피렌체를 위협한 교황에 대한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필리피노 리피는 로마의 산타 마리아 소프라인 미네르바 성당 내 까라파 소성당의 벽화를 그립니다. 줄리아노 다 상갈로와 로셀리노, 줄리아노 다 마이아노는 나폴리 왕국으로 보냅니다. 밀라노의 루도비코 달모로에게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보내죠. 거기에서 절벽의 성모와 최후의 만찬을 그립니다.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는 베네치아로 보내고 안드레아 산소비노는 포르투갈의 왕에게 보냅니다. 한마디로 피렌체 토스카나 예술로 문화정치, 문화외교를 한 셈입니다. 학자들은 로렌조의 이런 문화외교로 인해 정작 피렌체에는 예술가들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피렌체 르네상스를 이탈리아 전역으로 혹은 유럽으로 수출한 셈이기도 하죠. 파치가의 음모와 동생 줄리아노의 죽음과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로렌조가 깊이 깨달은 것은 교회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술을 후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프란체스코 귀차르디니는 코시모와 로렌조의 예술 후원이 전혀 다른 방식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로렌조 시절은 큰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코시모는 성 마르코 대성당과 수도원, 고아원 스페달레 델리 인노첸티, 성 로렌조 대성당과 옛 제2실, 두오모인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의 돔, 피에솔레에 있는 바디아 피오렌티나 등 크고 굵직한 건물들을 많이 지어 피렌체의 얼굴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로써 코시모는 공적인 후원을 했다면 손주 로렌조는 예술가 개인을 후원하는 데 치중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로렌조가 다른 후원자들처럼 돈만 주고 단순히 예술을 구매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술가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고전을 공부하고 토론하고 성장함으로써 인문주의의 꽃을 피웠던 거죠. 그런 점에서 그는 르네상스의 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스승들이라 불리는 페루지노, 기를란다이오, 베로키오, 보티첼리 등에서부터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에 이르기까지 로렌조를 거치지 않은 예술가들은 드물었습니다. 문화적,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로렌조의 평가에 따라 예술가들의 운명이 달라지기도 했죠. 그는 피렌체에서 처음으로 예술을 공부하는 기관을 만듭니다. 성 마르코 수도원 정원에 수집한 고대의 조각 작품을 전시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연구하고 재능을 익히도록 합니다. 1475년 25살의 다빈치가 이곳을 거쳤고 1489년 15살의 미켈란젤로가 이곳에서 조각 공부를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스케치와 작품들은 그 시기에 다빈치와 미켈란젤로가 완성한 것들입니다. 특별히 로렌조는 미켈란젤로를 양자처럼 자기 집으로 들입니다. 거기서 훗날 레오 10세 교황이 되고 클레멘스 7세 교황이 되는 조반니 줄리오와 함께 크죠. 함께 식탁에 앉아서 폴리치아노, 미란돌라, 피치노 등 인문주의 학자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주고 보티첼리와도 한자리에 앉게 배려해줍니다. 로렌조는 미켈란젤로를 애정으로 대했다고 바사리는 말합니다. 로렌조가 사망할 때까지 2년간 미켈란젤로는 비알라르가에 있는 메디치 궁에서 함께 삽니다. 1489년 로렌조는 도메니코 수도의 원장에게 요청해서 성경 강의를 위해 사보나롤라를 피렌체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보나롤라는 엄격한 중세적인 사고로 피렌체 예술가들의 창의력에 브레이크를 걸죠. 그리고 모든 책임을 로렌조에게 묻고 비판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피렌체를 구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사보나롤라의 냉혹한 비판 속에 마니피코는 카레지 별장에서 자신이 선택한 생이 하느님의 징벌을 면치 못할 거라는 두려움 속에서 1492년 43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피코델라 미란돌라와 아뇰로 폴리치아노 등 가까운 친구들이 임종을 지켜봅니다. 귀차르디니는 로렌조가 건축, 회화, 조각 등 문화와 예술로 도시를 우아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코시모 덕분에 피렌체의 얼굴이 달라졌다면 로렌조로 인해 우아함이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후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술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가꾸고 돌보는 데도 정성을 기울였죠. 그 자신 시인이었기에 폭력과 추함에 민감했고 그래서 도시를 예술로 승화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